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수리물리의 마지막 섹션을 배우는 날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섹션의 제목은 통계 그리고 실험 측정 이런 제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섹션에서 배울 거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어떤 이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에 이제 0과 1이 막 지금 무작위적으로 막 섞여 있어요. 0, 1, 0, 1. 자, 이를테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 0, 1이, 어느 나라의 전 국민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yes냐, no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0이 no고, 1이 yes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저 블랙박스 안에 있는 사람 전체 중에 0의 비율이 몇 %고, 그 다음에 1의 비율이 몇 %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블랙박스 속에는 정확하게 그 1번의 비율이 P만큼 이제 들어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가 있는가? 자, 그걸 알아내려면 어떡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론조사라고 부르는 그런 통계조사를 하죠.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무작위로 하나를 추출을 해요. 그걸 내가 이제 X1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0입니까? 1입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1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이 블랙박스에 있는 모든 전체는 다 1이다. P는 1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의 비율이 P라고 불렀을 때.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해보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N명에게 이제 전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박스 안에 있는 것을 무작위적으로 N개를 추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샘플링이라고 부르죠. 이걸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자,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전체 개수보다 작은 이런 샘플을 가지고 그 안에 0이 몇 %고 1이 몇 %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P 값을 이제 알아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통계조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0, 1이라는 값을 갖는 그런 것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여기 블랙박스가 있고, 그 전체 모집단이 있고요. 자, 이 속에 어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살고 있어요. X라고 하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랜덤 베리어블에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딱 주어지겠죠. 이게 확률 분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면, 저 확률 분포 함수를 다 알면 그럼 다 좋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렵고, 적어도 우리가 저 확률 분포의 그 x의 평균값 혹은 평균값, 그리고 그 x의 분산, 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접하는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오른쪽에 설명드린 그 일반적인 상황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x가 확률 변수가 0과 1이라는 값만 갖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 확률 분포의 특성을 알아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역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n개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혹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근데 fx라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주사위가 저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주사위에 있는 그 눈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샘플링이에요. 그럼 이제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그 샘플링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은 건데, 자, 이 샘플링으로부터 우리가 그 미지의 확률 분포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가능하면 표준 편차하고 이제 분산도 알고 싶은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여론조사 혹은 통계조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에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이런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 센트럴 리밋 중심극한 정리를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절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샘플링을 해서 n개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키워드가 이제 랜덤 유니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를 취해라 이런 얘기예요. 각각의 xi들이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다란 말의 뜻은 잘 알고 있죠. 독립이다란 말은 둘 사이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그냥 각각의 프로버빌리티에 곱으로 적혀진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샘플링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x들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고른다던가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아무런 그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샘플 데이터를 이제 골라내라. 이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제일 쉬운 게 뭐 주사위를 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여론조사를 할 때 컴퓨터로 랜덤 넘버를 돌려서 무작위적으로 전화번호를 추출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양자역학적인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양자역학적인 입자 위치를 측정을 할 때 내가 한 군데만 쳐다보고 거기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파티클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n개 데이터를 얻었으면 그 n개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렇게 샘플링 된 걸 이제 샘플이라고 부를게요. 샘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샘플 에버리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x1에서부터 x2, x 이제 n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걸 샘플 에버리지라는 걸 생각하는데, 책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내가 x바라고 부를 텐데, 내가 좀 전에 샘플을 했잖아요. 그 샘플 한 것에 그냥 합을 그냥 산술 평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자,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을 할 때마다 자, n개의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샘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샘플을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내가 랜덤하게 샘플했으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샘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샘플링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각각의 샘플 한 번 할 때 내가 샘플 에버리지를 하나 딱 했다. 그때 나온 그 값이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지. 샘플 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속성을 내가 알고 싶은데 이 랜덤 베리어블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네요. 자,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걔네들을 내가 무작위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것의 이 산술 평균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어떤 자, 얘는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얘는 항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었고요. 더군다나 이것의 평균값, 그 샘플 에버리지를 여러 번 하는 거야.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걔네들을 다 모아놓는 거야. 그것의 평균값이 원래 x의 평균값과 똑같고 그리고 이 샘플 에버리지의 분산이 누구랑 똑같다? 원래 데이터의 분산. 요 시그마는 요 x, 요거 x의 분산이에요. 그거 나누기 샘플의 사이즈. 이게 이제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말을 자, 이제 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 X바 축을 하나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샘플링을 한번 해요. 샘플링을 한번 해. 샘플링을 하면은 그 샘플링으로부터 X바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X바 여기네. 샘플링을 또 한 번 해요. 샘플링을 또 한 번 해. 그래서 또 X바를 계산해. 그랬더니 이번엔 여기가 나왔네요. 그 샘플링을 또 한 번 하고 그럼 샘플링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X바가 이렇게 딱 찍히겠죠. 자,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 N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추출하면 여기 점들이 막 찍힐 거예요. 점들이 막 찍힐 거고 그럼 이렇게 찍힌 점들의 도수분포표를 그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바로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 어떻게? 가우시안 분포 이게 종 모양이죠. 그럼 이제 이 종 모양인데 이 종 모양의 중심이 뭐가 된다? 중심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의 폭은 그게 바로 이제 표준 편차인데 요 폭이 얼마가 된다? 원래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 나누기 샘플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폭이 샘플 사이즈의 아이고 틀렸네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루트 n이 된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내가 이 샘플링을 한 번 할 때마다 나오는 그 샘플 에버리지 x바라는 값은 할 때마다 다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굉장히 크면 그 x바가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 함수의 폭이 0이 되네요. 그렇죠. n이 크면 요 값은 요 값은 이 값은 0이 굉장히 크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밑에 나누기 n이 돼 있으니까 분산 n, 표준 편차 루트 n. 근데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걸 한번 했을 때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것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표준 편차가. 근데 그 표준 편차가 0이야. 그 얘기는 뭐냐? 샘플링을 한 번 해도 그 값이 항상 평균값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평균값은 n이라고 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균값으로부터의 거리는 0이야.
그러면 내가 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해서 내가 요 값을 계산하면 그 샘플한 것을 평균을 딱 산술 평균을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뮤가 되네. 뮤가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원래 알고 싶었던 요 뮤죠. 요 뮤. 내가 알고 싶은 요 뮤예요. 그래서 일단은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이 얘기해주는 바는 뭐냐면 샘플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하면 크게 한 상태에서 그 샘플 에버리지 X바를 계산하면 그러면 그 값이 그냥 내가 알고 싶은 평균 뮤가 된다는 거야. 이거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 근데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무한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은 샘플 중에 일부 유한한 샘플을 가지고 그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건데 여기서는 무한히 많이 하면 그러면은 평균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샘플링 무한히 많이 하면 저 확률 분포를 다 아는 건데 그러면 통계조사라는 말인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나가야 할 거는 뭐냐? 저 샘플 에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샘플 에버리지는 뭔가 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 내가 알고 싶은 뮤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렇지만 n이 유한할 때에는 그 속에 오차도 포함되어 있네요. 오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오차를 이제 잘 어떻게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오차를 알고 싶은데 자 샘플 뮤는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이 샘플 에버리지라는 걸 하면 뮤 근처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내가 이제 유한한 n에서 하면 얘가 뭔가 알고 싶은 그 값에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의 크기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쓰기보다 이제 내가 샘플링을 한 번 했어. 그 샘플링 한 번 했을 때 그 나온 그 샘플 에버리지 값이 내가 알고 싶은 그 미지의 평균 값과 봤더니 얘는 대략 이 크기가 뭐 이 정도구나. 그럼 이제 만족했나 싶은데 아직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시그마가 뭐였냐면 원래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였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 시그마를 이제 계산할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돼요. 자, 한번 그래서 저 시그마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샘플의 측정 결과로 나온 그 샘플의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과서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이제 m이란 걸 붙일게요. measured 된 데이터의 그 variance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자 샘플이 셋이 있어 x1부터 xm까지 걔네들 사이의 분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걔는 n분의 1의 각 샘플에 대해서 xi에 대해서 샘플 평균 xi들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샘플의 평균 요거 자 요것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각각의 샘플마다 x바가 조금이 다를 텐데 그 각각의 샘플이 자기 자신의 샘플 에버리지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의 전체적인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은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얘는 연습 문제 3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문제 3번을 거기 보면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오 이런 친절한 안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저는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 샘플 안에서의 평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자, 앞에 걸 먼저 쓰고요. 이제 앞에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 뒤에 거는 이제 저 제곱하니까 n 제곱이 나오고 시그마 i 시그마 j에 대해서 xi xj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을 하니까 시그마 i의 제곱은 시그마 i xi 곱하기 시그마 j xj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에요. 그 평균은 순서를 덧셈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시그마 기호 이제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얘는 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그 여기 보시면 x라는 그 샘플 데이터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뭐야? 얘는 그냥 분산 제곱에다가 평균 제곱이네. x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x 제곱의 평균은 분산 제곱 더하기 평균의 제곱. 그렇죠?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쟤는 시그마 제곱 더하기 분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뒤에 게 이제 어려운데 뒤에 게 여기 보면 덧셈이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여기 덧셈이 n 제곱개만큼 있어요. 덧셈이 그 덧셈을 내가 이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n 제곱분의 1이고 자, i하고 j가 같은 거 여기에 썸메이션이 그 n개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같은 거니까 xi의 제곱의 평균 xi 곱하기 xi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그럼 이번에 서로 다른 것들 i하고 j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요거는 이미 계산해 놨어요. 얘는 그냥 시그마 제곱 더하기 뮤의 제곱이라고 했고 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애를 곱해서 평균을 하래요. 자, 그러려면 xi와 xj의 조인트 프로버비티를 알고 싶은데 아까 샘플링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서로 다른 애들은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얘는 그냥 곱해서 평균을 내나 평균을 내서 곱하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둘이 독립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코베리언스라고 부른다고 했고 전에 그 조인트 프로버비티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일 경우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일 경우에는 곱하기의 평균은 평균의 곱하기랑 똑같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아보면 여기 이제 시그마 제곱 뮤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애들 썸메이션 한 거는 똑같은 걸 n번 곱했으니까 앞에 n 제곱 중에서 n 한번 캔슬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n 제곱이 있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덧셈 한다는 거니까 거기 n 곱하기 n 빼기 1번만큼 똑같은 게 곱해지고 자, 평균의 제곱이 이렇게 있네요.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평균 값에 해당되는 양들은 다 캔슬돼서 없어져요. 자, 왜냐면 여기 1 빼기 n분의 1인데 여기 보시면 1 빼기 n분의 1이 정확히 캔슬이 되고 그럼 남는 거는 1 빼기 n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시그마 제곱이 알고 싶은데 지금 이 계산이 의미하는 반응은 여기다 그 처식과 끝식을 하면은 내가 n개 샘플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 포인트들 그것들 사이에 서로 사이에
분산을 계산하면 그 분산이 뭐가 된다? 미지의 데이터의 분산에 샘플 사이즈에 의존하는 요 양이 되는 거죠. 그 n이 샘플을 굉장히 많이 하면 얘는 그냥 원래 오리지널 분산이나 미지의 그 분산이 그냥 내가 그 샘플링을 한 걔네들 사이의 분산과 거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내가 이제 내 샘플 데이터가 알고 싶은 평균값과 상당히 근사적으로 비슷한데, 근데 그 얼마나 정량적으로 알려면 요걸 알고 싶어야 되는데, 쟤를 알고 싶으면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적어볼게요.